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동양 미래예측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주팔자의 허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죠. 뭡니까? 태어난 시점에 대한 상관관계를, 그렇죠?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출생, 연월, 일시, 간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라겠죠? 사주팔자의 기준 양력, 음력, 양력이라겠습니다. 자, 생년과 생월은 지구의 공전을 의미하고 생일과 생신은 지구의 자전을 의미한다겠습니다. 즉, 자, 중요한 건 사주팔자는 출생 장소나 공간을 표시한 게 아니라 바로 출생 시간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 그렇다면 사주팔자로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간의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즉, 공간이 배제된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위도와 경도가 있죠. 그래서 위도를 배제하고 경도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시간. 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의 기준이 뭐죠? 시간의 기준이? 시간은 뭐 10시, 9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작은 단위, 하루 혹은 1년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기준은 태양입니다. 태양. 해가 가장 머리 꼭대기에 떴을 때, 이때가 바로 남중구도가 가장 높을 때라 하죠. 이것이 바로 오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가운데가 정오시라 하죠.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 쓰는 시간은 표준시, 평균시와 표준시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표준시 기준으로는 11시부터 1시까지 사이가 5시라고 합니다. 5시의 기준이. 그리고 평균시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5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주나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야, 원래는 11시부터 1시까지가 5시인데, 지금 뭐 11시 반부터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의 원래 모든 개념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근데 태양이 몇 개죠? 태양은 하나죠. 태양이 하나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이 정오일 때 인천은 정오가 아직 아닌 겁니다. 강원도는 정오를 좀 지났습니다. 일본은 정오를 한참 좀 지났습니다. 중국은 아직 정오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하나다 보니까 시간이 각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시장, 그 나라에 따른 태양에 따른 실제 시간을 표시한 것은 바로 그게 표준시입니다. 표준시. 그래서 실제 태양이 우리는 머리 꼭대기에 와 있을 때 기준을 한다라면은 그걸 우리가 5시의 중앙이라고 친다라면은 11시부터 1시까지가 5시가 됩니다. 근데 표준시라는 건 뭐냐? 표준시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특히 미국이나 여기처럼 땅이 옆으로 이렇게 넓은 나라는 뭐 여기서 시간을 하나로 쓴다라면 12시라겠는데 어떤 데는 새벽이 어떤 데는 밤이 돼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 표준시, 동부 표준시에서 표준시를 몇 개 쓰죠. 그것은 뭐냐? 지역별로 어떤 표준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똑같이 12시면 12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태양 시간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편의상 쓰기 위해서 그런 표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평균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평균시와 표준시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표준시는 바로 11시부터 1시까지지만 우리 평균시는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평균시를 따지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 서울이 아니라 좀 다른 쪽의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시간은 현재 세계가 태양은 하나인데 세계는 각자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잊을 수 있어서 세계가 어떤 시간을 시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갖자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에서 15도 간격으로 경선을 360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눈 선을 우리는 경선이라고 부르고, 경도라고 부르고, 동경이라고 부르고, 서쪽으로 나온 선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기 그림 그려지는 것이 바로 경선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나누는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15도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왜 15도로 했느냐? 바로 우리가 시간을 따지기 좋게 1시간 단위의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15도 간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15도 간격의 선이 움직이지 않고 120도가 산둥반도를 통과하는 120도, 동경 120도가 산둥반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동경 135도가 일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120도나 135도 바로 그 1시간 단위의 표준시인 15도 간격 경선이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선을 정확히 친다면은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약 127도입니다. 127도. 127도는 120도와 135도의 중간이 127.5도이다 보니까 127.5도보다 약 30분 정도가 약간 빠른, 3초가 빠른 그 정도가 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127도의 경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 평균시는 현재는 우리나라 지방 평균시는 동경 127도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서울을 지나가지. 이걸 우리나라 표준시로 정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딱딱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시간하고는 대략 28분 단위로 정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동경 135도의 지방 표준시를 씁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동경 135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동경이 아니고 고베 서쪽에 아카이시라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지나는 경선을 표준시로 쓰다 보니까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12시를 알립니다. 뚜뚜뚜 하게 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시에 둘 다 12시를 알립니다. 근데 이렇게 12시를 알릴 때 태양은 어디 와 있냐면은 바로 여기 고베에서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 동경에서 볼 때는 태양이 이미 머리를 정오를 지난 거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약 30분 정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까지 태양이 오는데 서울은 32분, 대전은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11시 반부터,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라 30분 더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오시의 범주로 치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정확히 친다면은 11시 32분부터 1시 32분까지가 바로 오시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경 120도나 135도 이것은 1시간 단위 표준시고 동경 127도 30분은 30분 단위의 표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준시를 그 127도 30분으로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경 127도가 지나다 보니까 127도는 그 28분, 32분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 정중앙에 해당되는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 말까지는 동경 120도를 우리 그 표준시로서 기준을 정했었는데, 융해 1910년부터 일본하고 관련이 되면서부터 그 동경 127도 일본과 관련이 됩니다. 1910년 일본하고 관련이 되면서부터 동경 135도를 표준 좌우선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1945년 해방을 맞았죠.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일본하고 시간을 같이 쓰는 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 일본에 대한 반감정이 상당히 강할 때다 보니까 일본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찾아 쓰자 해가지고 한때는 그 1954년 3월 21일부터 우리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표준 시간을 썼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외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헌해탄만 거느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바꿔야 되고 일본이 좀 더 강대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이 이렇게 셋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쟁에서도 바로 이 30분 단위 표준시보다는 1시간 단위 표준시가 좋지 않냐 해서 다시 1961년 8월 10일자로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이렇게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127.5도를 표준시로 했기 때문에 11시, 매 홀수시를 기준으로 시간이 바뀌지만 바로 여기 1961년 8월 10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매 홀수시 30분 단위로서 시간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사주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명리학의 한계라겠습니다. 한계. 사주팔자는 좀 아까 공간이 배제된
시간만이 반영되어 있다겠습니다. 연과 월과 일과 시, 이 시간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친다면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데 위도는 관계없이 경도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구본입니다. 옆으로 된 위도죠. 위도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쪽 뒤에 있네요. 그리고 이 경도입니다. 근데 사주팔자에는 이 위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도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 바로 경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경도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도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여기가 삼파선이라고 볼 때 북한에서 태어나고 지금 이 순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삶이 다를 겁니다. 남한에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저 밑에 저 전라도 골짜기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삶은 다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바로 공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유전적 요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북한에 태어났거나 남한에 태어났거나 혹은 전라도 골짜기, 경상도 골짜기, 제주도에 태어났거나 사주팔자는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를지라도 사주팔자는 같습니다. 왜? 시간이 같기 때문에. 즉, 그 장관의 아들이라 해서 시간이 2시간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이라고 1시간 늦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이 같습니다. 즉 사주팔자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걸. 부모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혹은 남한과 북한에도 관계없이 시간만 같다면 사주팔자가 같다는 것. 그러면 이것을 안다는 건 사주팔자의 초기 조건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어떤 사건들을 이룹니다. 언제? 2012년 8월 8일 어디서? 뭐 강남에서, 양재에서, 혹은 뭐 논현동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사건을 이루지만 이 중에서 주가 되는 게 시간일까요? 공간일까요? 우리는 이제 강남에 살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강남에 살고 강북에 살고 이런 걸 따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나갑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어떤 사건과 행위를 이루지만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주팔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주팔자는 시간만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삶에 대한 시간의 흐름인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혹은 50대의 삶, 60대의 삶 그래서 시간의 큰 흐름을 찾는 겁니다. 짧게는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이달 다음 달의 흐름, 시간, 크게는 긴 삶의 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주가 되긴 하지만 삶을 주관하는 것은 시간이다 보니까 즉 바로 삶의 궤적을 우리는 사주팔자의 분석을 통해서 바로 삶의 시간의 흐름, 어떤 사람 삶에 대한 큰 궤적의 흐름을 찾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120년으로 놓고 볼 때 120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그 사람 120년 삶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그 사람이 여름이고 언제가 그 사람의 가을이고 언제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흐름을 찾을 수 있으되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가을에 얼마까지 추수할지 겨울이 얼마큼 출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사주팔자는 바로 한 사람 삶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큰 궤적들을 찾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사주팔자를 통해서 사주팔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쩌다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즉 항상 알 수 있는 게 있고 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주팔자를 통해서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그 사람 삶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큰 흐름인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데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장사를 잘 하려면은
물건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잘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장사를 잘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간혹은 정말 손님 알기를 발가락 못처럼 알면서 물건 대충 진열하면서도 장사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은 있습니다. 노력 안 하고 정말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고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TV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이뤘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지 않는 아이템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실패한 사람이 과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자, 남들 하지 않는 아이템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보통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이유를 바로 how나 what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바로 사주팔자라는 동양의 지혜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시기, 잘 나가는 시기, 그 노력에 관계없이 어떤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력한 결과 이상으로 잘 나올 때와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될 때의 그런 흐름들을 찾을 수 있는 학문 분야인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지금 미래 예측에는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규칙에 의한 예측과 직관에 의한 예측. 규칙에 의한 예측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 갔더니 밥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맞추더라. 어제 가다가 돈 300만 원 잊어버린까지 맞추더라. 그렇게 맞추는 것은 직관에 의한 예측일까요? 규칙에 의한 예측일까요? 그렇게 맞췄다면 그것은 직관일 겁니다. 직관은 항상 맞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아주머니께서 갯돈 300만 원 띄고 열심히 어떤 저기 한 역학인을 찾아갑니다. 가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그분이 신을 통해서 얘기하든 점을 통해서 얘기하든 아줌마 갯돈 띄었죠? 300만 원. 기가 막힙니다. 겁이 납니다. 근데 그 무속인이나 아니면 그 역술인이나 그분이 과연 그 아줌마가 이틀 전에 700만 원 잊어버린 거 맞출까? 알을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실. 자, 어떤 젊은 처자가 애인하고 싸우고 어떤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혹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오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애인하고 싸웠지. 그 애인 뿔테 안경 썼어. 스포츠 머리에. 본 듯이 얘기합니다. 기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역술이냐 그 무속인이 내가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한 것까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봅니다. 과연 그 역술인이나 그 무속인이 그 처자가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한 것까지 알까요? 물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럼 그 미래를 그 역술이나 무속인이 정말 정확히 알까요? 우리는 과거에 특정한 거 한 가지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특정한 거 한두 가지를 어떻게 맞췄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 특정한 거 한두 가지 정도를 그렇게 유추해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규칙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한두 가지 직관으로 이렇게 유추해낸 경우는 미래를 규칙적으로 예측해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미래 예측에는 직관의 영역이 있고 바로 직관의 영역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 다음 규칙의 영역, 바로 논리적인 예측 방법으로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찾다 보니까 삶의 궤적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 항상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역학에 대해서 너무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제가 첫 강의에 얘기했듯이 인생은 정해져 있는 부분과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의지에 무관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해져 있는 부분과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지혜, 동양의 역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어디까지가 정해진 부분인지를 알고 어디까지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를 알아서 정해진 부분은 따르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나은 선택을 해서 한 번뿐인 삶을 보다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삶의 흐름을 12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씩 끊어서 삶이 바뀌어가는 누구에게나 10년 주기의 사계절 흐름이 있다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그 10년 주기의 흐름이 바로 5년씩 나뉘어서 5년은 상승기에서 좋은 운, 그 다음 5년은 하락기류에서 나쁜 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